안녕하십니까. 87나라의 무소 묵계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 남자들의 정력이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정력이 정말로 그렇게 약하다면 왜 그런 것인지 이유를 871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남자만큼 정력식품을 선호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정력 강화를 위해 정력제를 복용해 본 적이 있다는 남자 응답자가 대략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온 보양식품을 먹는 문화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하지만 87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즉, 한국 남자의 정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체질과도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의 연간 성관계 횟수와 지속시간은 전 세계에서 일본 남자와 함께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남자의 정력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세계인들의 연간 성관계 횟수는 미국 유럽권이 100회를 훨씬 넘는 반면에 일본은 30에서 40회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개월에 1회 이하인 비율 역시 40%에 이릅니다. 비록 한국 남자도 하위권에 속하긴 하지만 일본 남자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자, 한국 남자들의 정력이 약한 것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유럽인들과 달리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일상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실 분들도 있겠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오붓하게 정을 나눌 절대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생전 전투와 같은 직장생활에서 돌아오면 고단한 몸을 누이기도 바쁜데 부부간의 운의 정을 나눌 여력이 없겠지요. 하지만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871 관점에서 보면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간과 비기능이 약한 금음체질 한 태양인이 다수라는 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금음체질 특징이 곧 한국인 민족성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공감하셨을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수십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 남자들의 정력이 약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남자의 정력은 충만한 신장에서 비롯됩니다. 금음체질은 소화기 장부에 해당하는 간과 비장 기능이 허약해 소화 흡수 기능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혈액 조성이 잘 되지 않아 간열 부족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열 부족이 심화되면 혈액의 농축으로 만들어지는 신장을 보강하지 못해 정력이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직전에 방송한 몽정자저만 치료 필요, 지나친 자유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음체질은 간경락이 가장 허약한 체질입니다. 이 간경락은 엄지발가락 바깥쪽에서 출발해서 다리 안쪽을 타고 올라와서 회음부와 방광과 여자들은 자궁 거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간경락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이 경락선상에 있는 이 회음부와 방광에서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간당과 비경락이 다리 안팎으로 흐르는데 이들 경락이 금음체질은 매우 약합니다. 즉, 간경락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요. 단경락은 다리 측면을 타고 올라갑니다. 다리 측면을 타고. 또 비장경락은 간경락보다는 약간 좀 이 바깥쪽이죠. 무릎 쪽에 붙어 있습니다. 자, 엄지발가락에서 무릎 안쪽을 타고 위로 올라가고요. 위장경락은 무릎 바로 바깥쪽. 자, 무릎 바깥쪽을 타고 역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즉, 간단경락과 비경락이 이 한탱엔 금치들은 모두 약한데 이런 경락들 다 다리 쪽에 흐르고 있으니까 다리 힘이 아무래도 더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간은 근과 인대를 주관하니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이 하체 근력에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한탱엔 금음체질은 양체질에 해당하므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 상체보다는 이 하체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이 하체가 부실해지기 쉬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접적인 성적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넷째,
음어화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운체질은 양체질에 해당하니 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부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화흡수 기능이 약해 정, 진액, 혈액과 같은 이 음액 조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음이 허약하면 화기가 쉽게 동합니다. 또 수렴과 하강의 기운을 더해주고 혈액을 저장하는 간이 허약하면 화기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화기가 빠르게 이 뇌를 자극해서 성욕을 급하고 강하게 촉발하고 기두를 예민하게 하며 정액 분출을 자극해 욕망을 참지 못하고 쉽게 사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조루입니다. 물론 조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질적 조건 때문에 금음체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분명할 겁니다. 자, 일본인들은 태양인과 소양인의 주축입니다. 막부시대 후반부에 시행된 육식금지령으로 이 일본인들은 오랜 세월 육식을 멀리하는 식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섬나라 특성상 육식보다는 해산물을 가까이 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은 자연스럽게 태음인과 소음인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대 일본인들은 태양인 주축에 소양인이 일부 더해진 체질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현재 금체질 태양인이 다수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일본과 민족성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다수 했는데 실제로는 일본과의 민족성에 차이가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민족성은 반드시 체질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일본의 정치 사회와 문화 구조 등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일본과 비슷한 체질임에도 우리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여튼 현재 일본인들은 곡물과 해산물이 가장 잘 맞는 체질이 다수 살아남았습니다. 이처럼 음식과 체질 궁합이 잘 맞으니 가늘고 길게 즉 건강은 그런대로 지키면서 평균 수명은 길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곡물과 해산물 위주의 식습관이 꼭 긍정적인 결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 최하위의 체력과 정력입니다. 탄수화물은 섭취하자마자 간 힘을 발휘하다가 곧바로 식어버리는 단기 에너지를 책임지는 영양소입니다. 그러므로 체력과 성적 능력을 강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적절한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 남자들은 육식을 별로 하지 않으니 체력과 함께 성적 능력까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즐겨 먹는 해산물은 몸을 차게 합니다. 그럼 힘을 쓰기가 더 어렵게 되겠죠. 이런 식습관에서 초래된 문제에 더하여 일본 남자들 역시 한국인들처럼 한태양인 금음체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한국 남자들의 정력에서 언급한 것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까요? 자, 어떻습니까? 일본 남자들이 유럽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조차도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하고 정력도 떨어진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남자들이 정력이 약한 이유를 87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금치질 태양에는 육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87 한의사들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일 테지요. 육식을 하면 당장 큰 병이라도 걸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간이 약한 금치질 태양인들은 육식을 소화시켜주는 쓸개즙이 나오지 않는가요? 인간은 잡식 동물입니다. 금치질 태양인으로 태어난 분들은 육식하면 안 되는 돌연변이 변종 초식 동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들고 일찍 죽고 체력이 떨어지고 정력까지 약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면 계속 육식을 멀리 하셔도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